자, 이어서 이제 대칭 삼상교류 결선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Y결선에 대해서 알아봤죠. 여기에서는 환영결선, 그 중에서도 델타 결선을 알아봅니다. 이 델타는 그리스 문자, 이렇게 세모 삼각형으로 나타내는 문자죠. 그리고 이 모양이 고리 모양을 닮았다는 의미로 환영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제 델타 결선, 우리 삼상을 이렇게 발전하거나 또는 변압기에서도 우리가 삼상결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삼상교류의 결선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Y결선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Y결선 한 상이 이렇게 있으면 또 다른 상이 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묶고요. 또 다른 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묶어서 Y자 모양으로 한 상,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상을 Y자 모양으로 결선했다. 그렇다면 환영결선은 이 한 상 한 상을 여기다 한 상, 나머지 한 상, 이렇게 세 개의 상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묶어준다는 거죠. 서로 손을 이렇게 맞잡은 강강수월래. 얘를 하나의 사람으로 한다면 양팔을 서로에게 이렇게 붙잡은 형태로 이런 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결선했다. 그래서 이것을 환영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이렇게 델타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것을 델타 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Y결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용어 그리고 상전압, 선간전압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 원리를 가지고 용어를 여기에선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 점을 각각 A, B, C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Y결선처럼 A상의 전압, 그래서 이 부분을 A라고 하고요. VA,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A,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B,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C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는 상전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전압이 역시 ABC가 이렇게 세 개의 전압이 있게 되고요. 이거 역시 상전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P를 쓴다고 그랬죠. VP 이렇게 써서 상전압이 지금 세 개의 종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A점에서 나온 선, B점에서 나온 선, C점에서 나온 선이 있죠. 이렇게 그 세 개의 선 중에서 두 개의 선의 전압을 우리가 재볼 수 있죠. 전압을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전압을 정한 것을 우리가 선간전압입니다. 선전압이 아니고 선간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호를 여기 라인에 L자를 써서 VL 이렇게 얘기했었죠. 얘는 상전압. 그래서 여기 A와 B 사이의 선간전압 그래서 VAB. 여기도 세 종류가 있겠죠. B하고 C를 이용해서 VC, VBC. 그 다음에 C와 A의 선을 이용해서 VCA 이렇게 세 종류의 선간전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지금 A와 B 사이의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IAB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IAB는 이 상에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건 상전류가 되는 거죠. 상전류도 기호로는 IP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여기도 상전류가 되겠죠. 여기 B와 C 사이에서 흐르는 전류 한 상을 통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역시 IBC 이거는 상전류가 되고요. 여기도 C와 A 사이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상전류 IC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A점을 따라서 이 선에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뭘까요? 이거는 선전류가 되겠죠. 선전류입니다. 선간전류 아니에요. 이건 선전류. 요 전압은 선간전압. 또 IB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도 선전류. 그 다음에 여기 IC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도 선전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자가 등장하고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시험을 떠나서도 이것은 우리 이제 전기인으로서 전문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전압 전류의 용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전압을 VP라고 하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이 델타 결선에서 상전압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VA, VB, VC 이렇게 VA 상에 걸리는 전압이죠. VB, 여기 VC 이렇게 세 종류의 상전압이 있고 선간전압,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도 AB, BC, CA 상의 전압, 그래서 선간전압 VAB, BC, CA가 존재했고요. 그 다음은 상전류죠. 상전류. 그래서 A상,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지금 B점과 A점을 통해서 흘렀기 때문에 IAB로 표현했죠. 이런 것들이 상전류에 해당되는 거죠. 현재 이 델타 결선에서. 그렇죠? 그래서 IAB, 여기 IBC, 요거 ICA, 이게 상전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선전류죠. 이 공급되는 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여기는 IA가 선전류가 되는 거고, 여기도 IB, 여기도 IC, 이것들이 선전류에 해당되죠. IC까지. 그렇죠?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막상 이해해 보시면 뭐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선간전압, 선 사이의 전압을 뜻해서 여기 VAB, VBC, VCA가 있었죠. 그것과 잘 보시면 여기선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특히 지금 이 부분, 이때의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는 거예요. 잘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선간전압은 여기 A와 B 사이의 선간전압은 지금 요거죠.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VAB에 해당되고, 자, 이 선간전압과 잘 따라가 보면 이 손가락을 그대로 두 개를 따라가 보면 지금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습니다. 즉 여기 아까 상전압으로 얘기했던 VA와, 그렇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손가락 그대로 같은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선간전압인 VBA와 VA,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이 델타 결선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지금 이 델타 결선에서는 같다. 자, Y결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Y결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Y결선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Y자 모양이었죠. 이렇게 생겨서 이제 이렇게 있었죠. 여기 상을 나타내는 부분. 그래서 이때 여기서 여기가 선간전압이었고, 여기, 자, 이 부분이죠. 여기와 여기의 전압이 상전압이었는데 이 선간전압이 Y결선에서는 상전압이 여기 두 개가 관여하니까 이것이 VP의 2배, 상전압의 2배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얼마? 루트 3 VP가 된다고 그랬죠. 상전압의 루트 3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는 거예요. 얘는 달랐죠.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인데 델타 결선에서는 자세히 보니까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전압을 그대로 잰 겁니다. 여기 선간전압이면서 얘가 상전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델타 결선에서는 같게 되고,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선전류.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선전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종류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IL 이렇게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IA도 선전류, IB도 선전류, IC도 선전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전류하고 이제 상전류 사이의 관계가 여기는 루트 3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상전류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모양이고, 선전류는 이쪽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둘이 같을 수 없죠. 왜? 얘도 뭔가를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전류도 여기에 나가는 전류와 이 전류와 이 전류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류하고 선전류는 엄연히 얘 때문에 같을 수 없고, 이것도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하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전류가 여기 상전류의 몇 배다? 루트 3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자, Y결선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Y결선에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상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이게 상전류였고요. 또 여기 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선전류였는데, 이거는 그림상으로 보면 같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의 하나로 이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았지만 이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류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같지 않고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라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이 델타 결선도 Y 결선도 이런 내용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반복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용어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델타 결선에서는 이 선간전압, 상전압, 이게 방금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때 둘의 선간전압과, 자, 이 둘을 잰 전압과 그대로 여기를 잰 전압과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상전압, 선간전압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델타 결선에서는. 그래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크기도 같고 위상도 같다. 그래서 여기 각 0도 이렇게 표시하면 위상이 차이가 없다. 그걸 나타낸다는 얘기죠. 같습니다. 대신 델타 결선은 상전압, 상전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상전류와 얘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선전류 사이에는 같지 않다는 거죠. 왜? 얘도 뭔가를 관여하니까. 그래서 선전류가 상전류의 얘는 루트 3배라는 거였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이 30도입니다. 6분의 파이만큼 뒤지니까 그 차이를 각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 크기는 루트 3배고 위상은 60도만큼 뒤지니까 마이너스 뒤지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환영결선, 즉 델타 결선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Y결선, 델타 결선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고요. 이거는 다른 또 앞에 우리 뭐 C만의 회로 막 이런 거 좀 어려운 거 있었죠. 거기는 좀 많이 어려운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또 실무하고도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평형회로의 결선 변환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한번 봅시다. 선간전압과 부하의 크기, 역률이 일치해서 선전류도 평형 삼상전류가 흐르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 이렇게 3오음짜리 3개를 이제 이렇게 결선해 볼 수 있겠죠. 이건 Y결선 한 겁니다. 그렇죠? Y결선에서 즉 여기에도 평형전류가 흐르고 뭐 여기에도 평형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3오음짜리 저항을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해서 여기에도 지금 다 평형전류, 평형 삼상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Y결선으로 우리가 저항을 이렇게 결선할 때와 델타로 저항을 결선할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 이 둘 사이에 걸리는 저항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이제 무시를 하니까 이건 이제 잊어버리고 이 둘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한다 그러면 직렬로 돼 있죠. 얘가 직렬로. 그래서 이건 6오음이 됩니다. 6오음. 그렇죠? 그리고 델타 결선을 역시 이거를 이쪽에서 나오는 선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 둘 사이 합성 저항을 구해 본다고 하면 얘는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얘는 꺾여 있긴 하지만 둘이 직렬로 돼 있죠. 이렇게 직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로 돼 있는 두 개를 얘와 얘가 병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뒤에 우리 같은 저항 두 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더해주면 되죠. 이거는 6오음이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6오음과 3오음을 이제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걔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9분의 18이니까 아하 전체 합성 저항은 2오음이 되네요. 2오음. 자, 이렇게 3오음을 Y결선으로 한 경우와 3오음을 델타 결선으로 한 경우에서 이때 두 선 사이에서의 저항은 얘는 2오음이었고 얘는 6오음이니까 Y결선이 똑같은 저항을 이렇게 Y결선으로 한 것이 델타 결선 했을 때보다 3배의 저항값을 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해본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저항이 측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3배니까 이거에 3배니까 똑같은 저항을 유지하게 똑같은 가치에 똑같은 값의 저항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 거를 그러면 3배 늘려주면 되겠죠. 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바꿀 때에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이 요거였죠. 여기 똑같이 3오음으로 하면 이 저항이 얘의 3분의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3배를 해주자는 거예요. 3배를. 여기다가 이렇게 3배를 해서 이때 저항값을 이제 계산해보면 동일한 방식이죠. 그럼 여기가 18이 되고 이 둘이 병렬이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그랬었죠. 그걸 계산해보니까 6오음이 되면서 이 둘이 이제 같은 저항값을 나타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저항값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Y결선의 값에다가 Y결선에 만약에 3오음을 걸었다 그러면 델타 결선으로는 9오음을 이렇게 델타 결선을 걸어야만 같은 저항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Y결선에다가 곱하기 3배를 해줘야 얘가 델타 결선의 저항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고 이제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 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우리 옛날 지금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영삼 대통령, 영삼 대통령은 운동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산을 좋아했다. 영삼 대통령은 산을 좋아한다. 이렇게 영삼 대통령은 산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래서 Y결선에다가 이렇게 3배를 해야 델타 결선이 된다. 델타 결선과 같은 저항을 갖게 되는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영삼 대통령은 산을 좋아했습니다. 영삼 대통령은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지금 Y결선에서의 저항에다가 3배를 해줘야 델타 결선의 저항이 되고 또 Y결선으로 만약에 만들려면 델타 결선에 얘가 3분의 1을 한 값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넘어가서. 그래서 아무튼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저 식이 좀 어려우면 방금 얘기한 자 우리가 저항을 변환할 때 Y결선을 동일한 델타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영삼 대통령은 산을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Y값에 있는 저항값의 3배를 해서 델타 결선에다 결선해주면 같은 저항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번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